자, 이번 시간에는 직장을 은퇴를 하고 난 뒤에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면은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죠.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피부양자는 도대체 뭐를 말하느냐?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와 생계를 의존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이 보험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가장 좋겠죠. 그렇게 무임승차를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피부양자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한 2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피부양자를 어떻게 하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피부양자를 자꾸 줄이려고 지금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부양자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양 요건입니다. 주로 가족 관계와 동거 여부를 따져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소득과 재산 요건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양 요건입니다. 자, 부양 요건은 일단 배우자가 직장을 가입을 하고 있나요? 이걸 따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 사모님이 이 직장을 다니시면은 가능하겠죠. 자, yes. 그러면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분이 다 직장을 안 다니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 앞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자녀는 며느리, 사위, 아들, 딸 상관이 없습니다. 자, 동거 중이면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근데 동거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겠죠. 자,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동거 중인 자녀가 소득이 없나요? 없으면은 가능합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 갖고 현재 대구에 살고 계신다. 큰아들은 서울에 있는데 직장을 다닌다. 자, 그러면은 둘째가 대학생이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동거 중인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으면은 안 되는데 만약에 동거 중인 자녀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다니면은 그 자녀 앞으로 올리면 되겠죠. 근데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또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자녀와 주소를 또 달리 하시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양 요건에 인정된다고 다 피부양자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또 따집니다. 자, 소득과 재산 요건의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시면은 일단은 피부양자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소득이 세무서에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프리랜서로 한다거나 하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500만 원 기준입니다. 그 500만 원을 초과하면은 또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요건은 합산소득 3,400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산소득의 또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가표가 5억 4천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산가표가 5억 4천이 되려면은 실제 재산은 한 10억 이상 돼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갖고 현재 주택이 갖고 있는 주택이 한 13억 정도 된다. 근데 공시지가가 한 9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9억이다 하면은 여기에 60%가 재산가표입니다. 그래서 5억 4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재산가표가 5억 4천이지만은 실제 재산은 훨씬 더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맞습니다. 자, 그다음 5억 4천이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5억 4천이 초과돼서 9억이 이하이면은 and 소득 1,000만 원 이하이면은 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9억을 초과되면은 무조건 재산이 많아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집니다. 2022년 7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남았죠. 이때 되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바뀌어집니다. 재산가표는 3억 6천 이하. 자, 그 다음에 3억 6천 초과 9억 이하 and 소득 1,000만 원 이하는 여야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자, 합산소득은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연금 소득이 연금을 전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 소득을 말하는데 공무원 연금 300을 받으시면은 현재도 안 됩니다. 3,600, 3,400을 초과하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다음에 2022년도 물론 안 되겠죠. 자,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국민연금을 현재 예를 들어 월 150을 받는다. 그러면은 1,800이 되겠죠, 연간. 그러면 합산소득 현재도 가능하겠지만은 2022년 7월에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국민연금의 이 기준이 조금씩 이 연금액이 높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겠습니다. 자, 그럼 합산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자, 이자 배당은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자가 배당이 2천만 원이 초과되려면은 예금 이자로 따지면 예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를 예금을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가 2%라 가정했을 때 10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2천만 원 초과분이기 때문에 이자 배당은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은 안 맞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를 해주는데 여러분 사업소득이 발생하려면은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업자 등록이 되면은 피부양자 인정이 받을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전액을 하는데 5대 공적연금입니다. 자, 근로소득이 있기는 한데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재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4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건강보험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연금소득은 전액을 따지는데 5대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그다음 우체국 별정직 연금입니다. 이 5대 공적연금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 주택연금, 그다음에 뭐 퇴직연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재산 가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주택 공시가격의 60%가 재산 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물은 어떻게 되냐? 시가 표준액의 60%가 재산 가표다. 자, 토지는 어떻게 되냐? 개별 공시지가의 70%다. 여러분 주택 공시 시가 표준액 개별 공시지가는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서도 조회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만 우리가 알아내면 거기에 60%가 재산 가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피부양자 인정 여부를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합산소득이 3,600만 원이고 재산 가표가 10억이다. 어떻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안 되겠죠. 소득도 안 됩니다. 대부분. 소득이 3,400을 초과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재산 가표도 9억을 다 초과하기 때문에 이분은 무조건하고 피부양자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합산소득이 3천만 원이고 재산 가표가 5억이다. 일단 합산소득 3,400 이하입니다. 가능하죠. 재산 가표도 5억 4천 이하죠. 이분은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합산소득 3천만 원. 일단 소득은 통과되었습니다. 자, 재산 가표가 6억이다. 5억 4천을 초과하면은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소득 때문에 안 됩니다. 소득 때문에. 자, 이분은 합산소득은 1,000만 원이고 재산가 합산소득 1,000만 원이니까 3,400 이하니까 소득 통과. 재산가표 5억 4천 이하 통과가 자, 이분은 됩니다. 자, 이분은 어떻습니까? 합산소득 900, 재산가표가 10억이다. 자, 소득은 상관이 없는데 재산가표가 10억이다.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분도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를 인정받는 소득과 재산이 부부 합산이 아니고 개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남편 것 따로 아내 것 따로 소득과 재산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조금 저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이 피부양자 자격이 소득과 재산이 너무 많아서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박탈 원인이 소득인 경우가 있어요. 소득인 경우에는 두 분 다 안 됩니다. 부부 지역가입자가 다
지역가입자로 가야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자녀 앞으로 못 올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남편의 그 박탈 원인이 재산이 많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소득과 재산이 많이 없으면은 비부양자 자녀에게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드리면 남편의 재산가표가 10억이고 연금소득은 600입니다. 그러면은 소득보다도 이 사람은 재산이 9억이 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럽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만약에 재산과 소득이 별로 없으면은 아내는 자녀 앞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표가 남편의 재산가표가 6억이고 연금소득이 1,500입니다. 그럼 5억 4천이 초과되고 6억 이하이면은 연금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은 이분은 당연히 피부양자 그 자격이 되겠죠. 근데 소득이 좀 많아갖고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아내도 불가하다. 아내도 자녀 앞으로 못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연금소득이 이분이 공무원이었어갖고 연금소득이 3,600입니다. 그러면은 아내도 안 된다. 그 소득의 요건 때문에 안 되면은 부부가 다 안 되고, 근데 소득에 상관없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안 되면은 아내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같이 남편이 재산이 10억입니다. 연금은 뭐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아내도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남편의 재산의 일부를 아내 앞으로 이전을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능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 뭐 한 3억 정도를 아내 재산을 이전을 한단 말입니다. 아내 앞으로 증여를 하는 거죠. 자,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는데 우리가 취등록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취등록세가 일반 거래보다가 세금이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재산을 아내 앞으로 이전하면은 남편도 피부양자, 아내도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취등록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건강보험료를 내가 지역가입자로 냈을 때 얼마 정도 되는가를 우리가 비교해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양요건과 피부양자 부양요건과 소득과 재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여기에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소득과 재산이 또 너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자녀가 아직도 뭐 취업을 못해서 못 올라가신다면은 일단은 내가 건강보험료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에 들어가서 조회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조회를 해서 모의 계산을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조회해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유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